자, 여기까지 OKR 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플로우 OKR 구성은 굉장히 간단하죠. 목표 만들기, 그리고 프로젝트랑 업무를 연동하는 것, 그리고 주간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OKR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의 목표 달성 과정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예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KR을 시작했다면 이제 OKR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OKR은 3개월 단위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1개월은 너무 짧고 6개월은 지속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OKR에서는 3개월을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회사 상황에 따라서 물론 조율은 가능합니다. 네, 이제 일단은 저는 회사 차원에서는 전 세계 고객이 정말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고 모두가 업무 효율 향상을 경험하게 하자라는 OKR,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사례와 똑같은 그 OKR을 가져와 보았고요. 네, 저는 이 기획팀과 이에 따른 기획팀, 마케팅, 그 외 다른 부서들은 각자 자율적으로 이제 다 그 자체만의 OKR을 세우는 수평적 OKR을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자 이러한 회사의 목표에 따라서 기획팀은 오브젝티브는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한번 구성해 보았고요. 그 측정 가능한 부분에서는 키 리절트로는 고객의 소리 VOC 접수 단계 3단계로 단축시키기, 그리고 개발 우선순위 정리를 통해서 리소스를 30% 확보하기라는 키 리절트를 잡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팀은 오브젝티브로는 글로벌 고객이 선택한 서비스 3개 알리기라는 가슴 뛰는 오브젝티브를 정하고, 이를 측정한 가능한 키 리절트로는 고효율 마케팅 채널 5개 신규 발굴하기, 그리고 만족도 8점 이상의 콘텐츠 30개 이상 업로드하기라는 측정 가능한 지표를 한번 세워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OKR을 세웠다면 이제 플로우 OKR에 반영을 할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처럼 아까 전에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사례와 동일한데요. 회사의 OKR이라면 그 위에 상위 목표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상위 목표를 선택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OKR을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회사 OKR 밑에 부서별 OKR을 만들 때에는 회사 OKR을 상위 목표로 세운 다음에 지정한 다음에 OKR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항목들은 앞서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내용대로 차곡차곡 입력하셔서 생성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영한 이제 상위와 하위 목표로 이제 반영한 OKR들은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뎁스 구분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뎁스는 10단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구성들의 특성에 맞춰서 구성해 주시면 좋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많아지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2개, 지금 보여지는 딱 2뎁스 정도까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 요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최대 3개 정도까지만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서가 많아서 따로따로 조금 이렇게 OKR을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될 때는 그냥 각각 만들지, 요렇게 뎁스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면 하위 목표 업무를 가져오는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2뎁스 정도까지 운영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OKR을 세웠다면, 이제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우리 OKR 진행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을 주간 리포트로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보통 플로우 주간 리포트를 생각을 하시면, 한 주가 끝난 다음에 작성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일 주간 보고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간 리포트 자체도 한 주가 끝난 다음에 작성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딱 들여다 보니까 이번 주 우선순위 업무를 오늘 끝날 때 작성하고 끝날 때 반영하는, 근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 플로우 OKR에서는 주간 리포트를 계획과 피드백에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니 오늘 금요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주 목표를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주간 리포트 작성해서 새로운 주간 리포트를 불러오면 자, 이렇게 당연히 업무들이 공란이 되어 있겠죠.
이 공란들에서 업무들을 추가해서 이번 주 우선순위 업무, 4주간 우선순위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을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 이번 주 우선순위 업무랑 4주간 우선순위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4주간 우선순위. 이번 주부터 앞으로 4주간 동안에 진행해야 될 우선순위 업무들에 대해서 먼저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이제 진행할 업무들을 픽해서 이번 주 우선순위 업무에 반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4주간 우선순위는 당연히 이번 주 우선순위 업무보다 훨씬 많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픽해서 이번 주 우선순위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사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4주간의 우선순위 업무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요. 그러기에는 사실 계산하기도 너무 어렵고 반영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 뭐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에 진행해야 될 업무들, 우선순위 업무들을 입력해 주셔서 월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갱신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주간 우선순위 업무를 월 초라면 한번 쭉 나열하고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진행해야 될 것들을 한번 이제 불러옴으로써 계획을 하고 이제 주간 리포트 첫 번째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부서별이랑 회사별이랑 진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부서별 OKR이라면 아까 제가 시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알려드렸던 프로젝트 업무에서 이제 내가 실제로 진행할 업무들을 쭉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회사별 OKR이면은 이런 부서별 OKR이 이제 최소 2개에서 이제 엄청 많을 텐데 거기 업무 프로젝트가 연동된 게 많은데 불러오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회사 OKR의 경우에는 하위 목표의 업무를 불러오는 이 첫 번째 항목을 이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 각각의 우리 하위 목표에 등록된 이번 주 우선순위 업무들만 불러와 줍니다. 자, 그러면 이 하위 목표 업무에서는 이 부분에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사항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수월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계획을 이제 다 세웠다면 이제 우리는 목표를 위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OKR,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기획팀에 이제 OKR이 있다면 이제 요거와 연관된 프로젝트에서 이제 열심히 업무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먼저 투명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업무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각각의 주어진 우선순위 업무에서 어떤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진행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업무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입니다. 네, 자세하게 등록할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업무 과정에 요청 사항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느낀 점을 작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간혹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가고 현장에서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업무 댓글들에 보면은 개인의 이제 뭐 결과 공유나 느낀 점, 뭐 피드백 사항은 하나도 없고 요청해서 진행. 그 다음에 뭐 진행해서 피드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피드백에서 완료로 전환되었습니다라는 댓글만 수두룩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업무 기능을 잘 활용해 주고 계신 거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를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거를 왜 피드백했더라? 이거 조금 수정사항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피드백에서 완료로 전환했지? 이거 왜 요청으로 전환됐었더라? 라고 다시 궁금해지고, 그럼 다시 담당자를 찾게 되고, 다시 물어보게 되고 해서 결국엔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그 순간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그 기록들을 우리의 자산이 되도록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꼭 투명하게 네, 기록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장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불필요한 보고 절차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투명하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업무를 진행했다면 이제 피드백을 진행을 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가 우리가 조금 더 CFR AR이라는 부분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다가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드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주간 리포트 이번 주에 어떤 업무를 해야지라고 이제 반영해 두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네, 주간 리포트를 띄워놓고 이 업무들은 새로 고침하면은 네, 진행 상태들이 샥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들을 한 번씩 체크하고 반영되지 그리고 4주간 우선순위 업무들을 리마인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결과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핵심 결과 달성률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더 나은 과정을 위해서 의견을 나눔으로써 밑에 이제 공간에다가 내 의견들을 적고 특이사항들을 적고요. 그리고 건전성으로서 우리가 이번 주에 진행할 때 혹시 우리가 이때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건전성 키워드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리마인드 함으로써 네, 다음 주에는 어떠한 건전성을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타 의견. 한 주간 진행함에 있어서 앞서서 그 항목들은 다 적지 못하는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이 기타 의견에 모두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유할 내용, 느낀 점, 자료, 그리고 더 나은 업무, 그리고 이 미팅에서 통해서 우리 지금 같이 모이는 미팅 통해서 주고받았던 추가적인 피드백들에 대해서 이 공간에 기록을 해주시면 네, 우리가 그냥 주고받는 피드백들이 휘발되는 게 아니라 기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달성을 하고 나면 이 상단의 진행 상태까지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 OKR의 진행 상태까지도 진행률까지도 함께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 주간의 OKR 진행 텀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다시 다음 주 주간 리포트를 계획하면서 이제 연속성 있게 OKR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아까 이제 연결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매주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매주 미팅을 해주셔서요. 네, 우리가 건강하게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목표를 추진하는데 혹시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함께 격려하는 부분들을 네,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OKR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도구만 바꿀 거야 라고 해서 이제 OKR만 하고 진행 방식은 그대로 보고 평가 이제 너 이거 못했어 이제 질책하고 달성하지 못한 것들을 질책하지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OKR은 효과가 정말 반 이상으로 반감됩니다. 이유는 매주마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피드백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잦아지는데, 이게 평가의 자리와 질타의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이 OKR이라는 거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신경 써 주셔서 같이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주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네, 주간 리포트가 쭉쭉쭉 쌓이게 되고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서 진행됐던 히스토리, 우리의 자산, 우리의 과정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분기가 끝났을 때, 3개월이 끝났을 때 같이 함께 돌아보면서 평가를 하거나 혹은 성과 관리를 하거나 우리가 얼만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진행을 해왔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OKR 적용 방법,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OKR을 세우고 플로우 템플릿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세운 OKR을 서로 공유하고 시각화합니다.
그리고 주간 리포트를 이제 작성하기 시작함으로써 다음 주를 계획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업무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계획하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고요. 한 주 뒤에 다시 모여서 주간 리포트를 통해 어떤 것들을 잘했는지 격려하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의미 있는 피드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주간 리포트를 또 작성하며 계획하고 이 흐름을 12주 또는 우리가 정한 기간 동안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한 기간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OKR을 또 세우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AAR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After Action Review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업무를 진행했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는지 리뷰함으로써 더 나은 OKR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져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마 들으시면서 지금 OKR 이제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가진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일단 이거를 12주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 12주 동안 이거를 완전히 정착시키지 못하면 우리 회사의 OKR은 이제 맞지 않는 거다. 다른 걸로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OKR이 구글을 통해서 이제 유명해졌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구글도 네, 업무 문화, 조직 문화로 유명한 구글도 이 OKR을 정착시키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유명한 그 OKR을 유명하게 만든 구글조차도 1년 반이 걸렸고요. 저희도 이제 OKR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한 1년 반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OKR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팀원들과 함께 진행하느라, 네, 이거를 이제 왜 좋은지에 대해서 납득시키는데 한 3개월, 12주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 분기에는 이제 실현 가능한 OKR을 이제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네, 실제 진행하는 업무와는 조금 동떨어진 목표를 세움으로써, 네, OKR 외적으로도 업무를 좀 많이 진행을 했어야 됐고요. 그걸 또 보완해서 이제 그 다음 분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달성 가능한 그 OKR을 통해서 우리의 과정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네, 그 똑같은 템플릿도 우리 팀에 잘 맞게 이제 변형해서 잘 녹여내서 진행하는 그런 또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OKR 적용하는 과정에는 그리고 잘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우리 조직에 잘 맞지 않는다가 이유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네, 이 과정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과 노력이 투여된 만큼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적용 방법과 방향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